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7시 3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슈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 먼저 보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에 물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지금 기록 중인데 상하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조금 친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3,000을 다시 넘긴 했습니다. 2,700 갔다가 지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양회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정협에 이어서 오늘 전인대 개막을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전인대 왜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에서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중국의 증시 동조화 커플링 현상입니다. 그 원화와 위안화 역시 한때 이 상관 개수가 0.9를 넘었을 정도로 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국내 증시의 수급처 중에 하나인 외국인들이 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볼 때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중국을 떠나가지고 좀 미국하고 동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중국하고 엮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게 봐왔다가 최근에 이 수출 비중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를 외국인들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경제 수출 구조상 어쨌든 중국 경제에 따라서 좋고 나쁜 전망이 갈리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증시도 중국이 오늘 전인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장 목표 또 세부 내용들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며칠간 상하이 지수가 조금 좋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어떤 지표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 경기 어떻게 지금 판단하면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세부 지표로 보면은 중국 경제 좀 나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시적인 지표로 보면 회복세인데? 라는 생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중국 소식에서 좋지 않은 소식은 아마 부동산이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 대형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 오는 5월에 홍콩 법인에서 이 청산 심리받고요. 중국의 부동산 공룡이었던 이 에버그란데, 이 헝다그룹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수의의 개발업체들이 흔들리니까 중국의 부동산 부분으로 해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나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 선행지수를 보면요. 중국 경제가 지금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보다 OECD 선행지수만 보면은 중국의 진폭이 좀 더 큽니다. 이거는 미국과 한국보다도 선행지수가 중국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IMF가 1월에 수정 전망 내놓기도 했었는데 2024년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망치가 0.4% 상향 조정하기도 됐었는데 왜 그러냐? 중국 당국의 재정적 지원으로 부양 기조가 계속 나타나니까 경기 복원력이 바닥을 찍고 일정 수준 이상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편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중국 그 지표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보면 좀 특이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여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공식적으로 작년에 5.2% 경제 성장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올해의 목표치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공개를 한다는 거죠. 거의 맞습니다. 달성할 것 같죠. 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제 환호를 하려면 증시가 반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률 목표를 공개해야 될까요? 결국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야겠죠. 지금까지 시장의 중국 성장률 예상치 집계한 기관들 많은데 전망 내놓은 기관 많은데 보면은 낮은 곳은 4%였고 높은 곳은 5.2%까지 있었습니다. 평균 한 4.6.7%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를 좀 보면요. 이 중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들에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성장률 5% 제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타임즈 같은 경우에 정책 입안자들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5.0%로 설정을 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문장을 넣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 이상 정부가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이제 글로벌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갈 거다. 4%뭐 중후반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이 부양책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얼마나 커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얼마나 되냐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보면요.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가 한 GDP 3.5%, 그러니까 재정 적자율이 3.5%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앙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야, 우리나라 돈 184조 원에 대한 특별 채권 뭐 이런 거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기준치가 있겠죠. 시장이 보는 재정 적자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환호할까? 골드만삭스가 진단을 하나 했는데 3.0%에서 3.5% 사이에 재정 적자율이 위치해야 적당한 수준으로 시장이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뭐 베이징 기준으로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만 오전 중에 중국의 이제 성장률 목표치라든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요거 이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우리가 요거 많이 다루면 안 되긴 하는데 워낙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져온 거죠. 우리 신 기자 맞죠? 네네. 자. 어젯밤에 특히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진이 뭔가를 공개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김현탁 윌리엄 메리대 연구 교수가 어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세션에 나왔습니다. 발표를 하나 했는데 PCPOS라고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에서 황을 첨가한 신물질 2종 초전도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신물질을 공개하고 이 연구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 해당 제작 방법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공개하고 여기에 제조법 자세하게 내놓겠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신 기자가 보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이게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과학계에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팩트들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것을 보면은 검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신물질이 당연히 이제 뭐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공개된 건 아니고 영상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다는 거는 그 자체가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하는 하나의 또 장치가 마련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주요 외신들이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아주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주요 외신부터 실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었다는 뜻이 되고 학계에서도 지금 물성 측정치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보편 타당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증 데이터가 아직 없고 저항값도 사실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체로 이게 진위 여부 자체라 가짜라고 말하기도 진짜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게 발표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조금 많고 사실 산홍 초전도체라는 게 워낙 꿈의 신문질이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논문들 나온 다음에 철회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한 태도로 이 사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는 게 학계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뭐 제대로 검증을 받든지 아니면 직접 갖고 와서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틀었던 영상을 또 한번 이제 학교에서 좀 틀은 게 약간 의구심은 좀 드는데 요거는 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진위 여부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 이 테마주 올라타는 게 어떨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신성 뭐 델타테크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주가가 뛰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해외 새벽부터 오늘 잠 안 자고 데이터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국내에서 이 사진이나 일부 영상들을 가지고 초전도체 관련주 알려주겠다면서 유튜브 올리고 텔레그램 가입들 유도하는 영상이 너무 많은 게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텔레그램 얘기했다는 거는 이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업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지금 관련법상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초전도체 자체가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 관련 테마주 뜨고 있는데 이 뜨는 주식들 세부 내용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 부양한 다음에 대주주가 먼저 이 CB를 먼저 발행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개미들과 함께 개미들만 인질로 잡히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은 지금 유사한 모습들이 관련 테마주에
보여서 사실은 지속적인 감시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종목들이 이쪽에는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투자 부분에서는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